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 이발소 풍경이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발소가 미용실에 밀려 점점 사라져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간 잊혀지기 전에 이발소의 역사와 시대별 사회상을 지금이라도 전시를 통해 기록하고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발소는 단발령 이후 등장했던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이발소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발소의 역사와 시대별 모습들을 통해 이발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이발소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발소는 머리를 깎고 면도를 했던 그런 곳이었으며 거울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었고 이발 의자에 앉아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합니다. 이발과 면도가 끝나면 세면대에 머리를 숙여 머리를 감겨주던 공간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동네 이발소에 가면 세면대에 모습들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들통에 물을 길러 사용했었다면 요즘은 세면대 위에 순간 온수기를 달아 편리하게 세발을 할 수 있게 이발소의 풍경이 변했습니다. 그럼 이발소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상투를 자르다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장발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발의 풍습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했던 성리학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 스타일에 조선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투의 의미. 이렇듯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민족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네, 바로 아이들은 댕기머리를 따았고 어른들은 머리를 올렸습니다. 여자는 쪽진 머리를, 남자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특히나 남자의 상투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더욱더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투 튼 어른이 댕기머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진을 통해 머리 스타일로 아이와 어른을 구분지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갓을 쓴 풍속인형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복장과 신체 특징을 재현하여 기념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남자 인형이 모두 갓을 쓴 모습입니다. 망건집과 갓집인데요. 소중하게 망건과 갓을 보관했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상투와 조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선 남자들은 상투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폴 자쿨레라는 프랑스 태생의 판화가인데요. 당시 조선을 방문해서 그린 판화입니다. 판화 속 상투 튼 남자들의 모습에 상투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883년 미국으로 보내진 보빙사절단의 사진입니다. 미국으로 간 조선의 관료들은 모두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있으며 여기서 뒤쪽에 정자관을 쓴 육일준의 상투가 특히나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상투를 틀고 탄건을 쓴 모습의 사진입니다. 하단의 그림은 구화말 풍속 화가 기산 김중근의 그림입니다. 남자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상투 트는 모습이 화폭에 담겨 어떻게 상투를 틀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단발령. 상투는 이처럼 조선의 남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하루아침에 단발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서히 침략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였고 청일전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여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선의 문명화와 위생과 편익을 내세워 조선의 정체성인 단발령이 강제되어 조선의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단발령이 내려진 시행문입니다. 김홍집이 군대에 내린 단발령 고시문입니다. 단발령을 위해 임시로 머리를 자르는 벼슬인 채도관을 전국의 각지로 파견해 백성들의 머리를 마구 자르고 다녔습니다. 저항과 반발은 마침내 을미이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단발령은 흐지부지되게 이르렀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년이 흘러 순종이 1907년 즉위하며 다시 한번 단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처음과 같은 큰 소동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된 단발령이 아니었으며 이미 단발을 했던 사람들이 위생과 편익의 위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제로 시작된 단발이 점차 자발적 이발의 시대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2부 이발소가 탄생했고 이발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으며 이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발의 시대를 총 3시기로 살펴보았습니다.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현재라는 이발의 시대 속에 이발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소의 탄생. 순종 황제가 머리를 잘랐고 내각회의에서 궁중에 이발소 설치가 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광고가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발소에서 상투를 짜고 백호도 치고 머리도 깎아주었습니다. 초기에 상투 튼 이발사가 머리를 깎는 모습도 있었고 이발소에서 상투를 틀고 울고 가는 이도 있었으며 아버지에게 붙들려 반만 자르고 가는 이도 있었다는 내용을 당시 이발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발소에서 하이칼라 머리 스타일 등 신문 속에 등장하는 이발소의 회고담을 통해 당시 이발 시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발 시험과 이발 학교. 이발소와 이발사가 있었지만 초기에는 이발에 관련된 법도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911년 이발영업 취체 규칙이 만들어져 이발영업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발영업의 범위와 이발업에 대한 허가제, 이발기구의 소독의 방법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여러 번 법이 개정되면서 1923년 이발업자에 대한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발소를 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발사 시험 과목도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발시험이 19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발강습회를 열어 이발사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이발기술이 있으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경성공립직업학교에 이발과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실려 있으며 이발과의 면도 실습 장면을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인천의 이발소. 이발소가 있었던 초기 근대 인천의 이발소의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단발령이 있기 전부터 인천은 계양도시로서 이발소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892년 인천사정, 1903년 인천 번창기, 1908년 인천계양 25년사, 이렇게 이발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1은행이 있었던 번화가 거리에 이발소가 있었던 모습을 통해 이발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40년대 개항장 지도입니다. 곳곳에 이발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렸던 양복점과 잡화점. 이렇게 상투를 틀고 갓을 썼던 조선 사람들은 이발을 하면서 예의를 상징했던 갓을 대신하여 모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발에 익숙해지면서 한복을 대신하여 양복을 입게 되었고, 양복 부속용품으로 구두를 신고 안경을 쓰기도 하고, 가방을 들고 양복 속에 시계를 품으며 사람들은 서서히 서양 문물을 하나씩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복음, 이발기구. 이발소가 있었지만 이발요금은 쌀 2대 혹은 소고기 1근에 가까운 적지 않은 비용이기에 이발소를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발소를 가지 않고 이발을 할 수 있는 가정용 이발기구가 판매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경성 종로에 있던 동아이발기구회사의 광고이며 옆에는 동아이발기구회사의 이발기구 팜플렛입니다. 이 유물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발기구가 총망라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발기구를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들이 매일같이 신문에 가정용 이발기구라는 광고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발소 전성시대. 가난하고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광복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용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외모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깎았습니다. 곳곳에서 이발을 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거리에서 또는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을 모아 이발을 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이발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인천이라는 항구도시 특성상 부두에서 이발사가 출장을 나가 이발을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하면 이발소가 함께 있었던 모습, 철도역 한켠에 자리 잡았던 이발소, 회사나 학교의 구내시설로서 이발소가 있기도 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호텔 안에 이발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발사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 속 장면들은 실제로 대통령의 이발사로 일했던 분의 인터뷰가 각색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청와대 이발실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영화로 이발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전시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고등기술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윤치호가 세운 직업학교와 비슷한 광복 이후에 새겨진 고등기술학교입니다. 고등기술학교에는 미용, 제과기술, 양복기술같이 기술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인천 인현동의 인천고등기술학교에 이발과가 설치되어 이발사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실제로 인천 서창 이발관 최돌만 선생님이 학교를 나와 이발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최돌만 선생님은 졸업앨범과 기술원 자격증, 면허증, 졸업장 등을 소중하게 간직해 오시다가 이번 전시에 출품해 주셔서 이발과 관련된 기술학교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발소에 가면 항상 걸려 있었던 새로운 머리형이라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포마드를 머리에 발라 올백으로 넘긴 머리형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발소 손님들이 신지식인 유학파, 모던보이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포마드로 머리를 바른 단정하고 깔끔하게 멋을 내는 스타일이 주로 이발소 스타일이었던 모습임을 새로운 머리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발소 전성시대에는 학생들도 그리고 심지어 여학생들도 단발머리 상고머리를 하러 이발소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은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머리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발의 청년들이 한껏 멋을 부린 사진입니다. 여자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1960년대 후반 서구 문화와 함께 히피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청년들의 문화로서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장발로 인해 당시 젊은 사람들이 이발소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발소에 가는 기간이 길어져 이발사분들이 걱정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귀 밑 3cm와 파마머리의 남자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두발을 단속하기도 했고 경찰서로 붙잡아 강제적으로 머리를 잘렸다고 합니다. 미장원 이발소. 이렇게 1970년대 후반 장발의 문화로 한 차례 충격을 받았던 이발소가 1970년대 말 이발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발소마다 여성 안마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여성 면도사를 안마사로 변질시키면서 이발소는 칸막이를 만들고 밀실을 만들고 커튼을 달아 퇴폐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발소는 사회 전반에 퇴폐라는 낙인이 찍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발소가 아닌 미장원으로 손님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가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되면서 사람들은 미적 욕구가 폭발했고 이발소의 단정한 헤어스타일보다는 미장원에 가서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이발소는 점점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장원은 이발소보다 10배나 많은 숫자를 통해 이발소가 미장원의 자리를 내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부) 이렇게 이발소는 번화가에서 미장원에 밀려 동네 이발소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동네 인천에는 700여 개의 340년 이상이 된 오래된 이발소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곳에는 젊은 날의 이발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기술을 이어온 이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이발사가 있었고 그분들의 세월이 묻어있는 이발소와 이발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발소 풍경의 주인공들이며 그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제일 많은 연세를 가지고 계신 교동 이발관입니다. 동인 이용원은 가장 오래된 영업신고일을 가지고 있는 이발관입니다. 그리고 형제분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화 중앙이발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평생을 이발 기술로 살아오신 우리 동네 이발사의 하루가 어떠했는지 하루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사는 이발소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삼색등 스위치를 켭니다. 이발소에 손님이 오도록 하는 삼색등은 16세기 프랑스의 외과의사를 겸했던 이발사가 신속하게 이발소를 찾도록 하는 표시를 내걸었던 데서 그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삼색등의 색깔은 파랑, 빨강, 하얀색으로 동맥, 정맥, 붕대를 상징하는 색깔임을 통해 그 기원이 외과의사를 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발소의 삼색등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지만 삼색등을 번화한 이발소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발이라는 점등과 삼색 기둥, 그리고 삼색의 볼라드 삼색으로 장식한 테두리가 이발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삼색등은 부산의 동네 시장, 약방 이발소에서 이렇게 내걸었던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삼색등을 켜고 손님을 오기를 기다리는 이발사는 예전에 이 공간이 손님을 위한 공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손님을 위해 대중예술을 내걸었습니다.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밀레가 그린 명화, 이삭줍기와 만종, 돼지가족의 그림, 춘향전,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화, 호랑이 그림 같은 동물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주옥 같은 식기는 이발소 손님들을 위해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오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더 이상 걸려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 손님을 위한 이발사의 또 하나의 배려, 만화책과 성인 잡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학생들은 저마다 만화를 보기 위해 순서를 미루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발소 벽면에 위풍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이발사의 면허증과 영업신고증, 그리고 이발요금표는 지루한 손님들이 두리번거리며 시선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누런색 종이만큼이나 세월이 묻어있었던 면허증은 지금은 젊은 날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나이든 이발사가 되어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이발 의자에 앉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이발 의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발 의자 광고 속 의자와 거의 흡사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발사는 이발사 가운을 입고 이발의 기술을 뽐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머리를 깎기 위한 바리깡과 가위입니다. 양손으로 작동하는 나무 손잡이로 된 바리깡으로부터 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금속으로 된 손잡이에서 전기 바리깡까지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발 도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리깡이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대부분 일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일본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바리깡은 바리깡 더 마르라는 프랑스의 이발기구 회사에서 만든 바리깡이라는 이발기구가 일본으로 전해져 한국으로 다시 전해지면서 회사 이름 자체가 바리깡으로 불리면서 그대로 통용되었던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이발을 위한 양철빗입니다. 옛날에는 소독을 위해 양철빗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분첩은 이발을 하고 난 뒤 감자가루로 된 전분을 발라 삐쭉삐쭉 튀어나온 머리칼들을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기입니다. 지금은 스펀지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발이 끝나면 면도를 하게 됩니다. 면도는 이발소만의 고유 영역으로 남자들의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 면도를 하기 위해 이발 의자가 뒤로 젖혀지고 이발사는 뜨거운 물을 비누 거품 컵에 개어 거품솔로 거품을 내어 손님의 턱과 얼굴 전체에 발라 면도칼로 면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면도칼의 면도날이 일체형이라 숫돌과 피대라는 가죽끈에 매일같이 갈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회용을 하고 있어 위생적이기도 하며 매일같이 갈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덜해진 것 같습니다. 면도칼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접이식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나면 세발, 머리를 감겨주는데요. 이때는 전시공간 초반에 보셨던 세면대에 머리를 앞으로 숙여 이발사가 물조리개로 물을 부어가며 머리를 감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발소와 미장원의 차이가 여기서도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면 이발소, 뒤로 젖히면 미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말리기와 염색입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기보다는 머리에 멋을 내기 위해 드라이기를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발소에서 남성들의 만보머리 같은 머리에 볼륨을 만들어줄 때 사용했었던 고데기가 있었다며 화원 이발관 선생님이 출품하신 유물입니다. 이발소 하면 요즘은 중년의 어른들이 와서 머리를 깎으면서 염색까지 풀코스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귀비 염색약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발소에 다녀온 아버지들은 포마드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으로 돌아오시기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960년, 70년대 포마드를 발라 단정한 머리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발소 손님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내일을 위해 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용했던 이발기구를 소독해야 하고 수건들을 빨아널며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이발사의 오늘이 얼마 후에는 소중한 역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이발 기술로 살아왔던 동네 이발소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동네 속 나이든 이발소의 삼색등이 시내 번화가로 옮겨가 삼색등이 이어지고, 젊은 이발사가 이발소의 영어식 이름인 바버샵을 내걸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이발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